대표님? 네, 리페어질 시스템 키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저희 원장님들 리페어질 시스템 하시면서 고객님들께 홍보도 잘 하시라고 카메라에선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트를 구성했습니다. 전용 아크릴 진열대에다가 진열을 했더니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상내일 복구 시스템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손톱 만들기 프로그램, 그리고 이렇게 아크릴 진열대에 진열을 해 놓으시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즘에는 전용 개인 젤들 킵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킵 하실 때 이렇게 고객님한테 광고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먼저 순서, 잠시만요. 볼펜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 자, 첫 번째 바비 베이스 젤은 우리 베이스 젤, 베이스 커버 젤, 안녕, 빌더 젤, 리페어 젤 시스템의 3총사가 이렇게 세 아이였습니다. 네. 네, 여기서 자, 먼저 제가 좀 하나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짠!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왜 퓨어 베이스 젤이 유지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뭐 퓨어 베이스 젤은 어떻게 도포하는 거 힘들어 하시고 이러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은 3베이스, 그러면 유지력 좋은 젤 쓰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유지력이 좋다고 광고하는 모 베이스 젤 그냥 3베이스라고 할게요. 산이 들어있으니까. 예, 3베이스 젤의 접착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겁나 잘 그렸죠? 예. 저희 PD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박예슬 PD님께서. 자, 3베이스 젤의 원리를 보면요, 베이스 젤이라는 이 성분 안에 여기에 산이 들어가 있어요. 산 플러스 베이스인 거죠. 글씨를 좀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읽기만,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부터 그림을 잘 보세요. 손톱에 베이스 젤을 도포를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손톱에 미세 홈을 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베이스 젤이 쑥쑥 들어가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유지력은 좋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언젠가는 우리는 쏘거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쏘거풀을 했을 때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네일 플레이트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산 플러스 베이스잖아요. 얘는 큐어가 돼요. 그쵸? 근데 하지만 베이스 젤 이렇게 도포하고 나서 이 안에 갇힌 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산은 큐어가 되나요? 젤이 아닌데? 그럼 계속 산 성분이 손톱에 남아있다 보면은 손톱을 계속 부식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손톱이 제거를 하고 나면은 말랑말랑하거나 약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는, 아님 너무 건강하시면 이게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게 반복 시술되는 동안에는 당연히 손톱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비 퓨어 베이스 젤은 그래서 출시가 된 거예요. 바비도 3베이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손톱에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안 만들고 저희는 퓨어 베이스, 산이 없는 퓨어 베이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퓨어 베이스는 어디서 팔아요? 그래서 제가 바비에서 팝니다. 얘가 베이스 젤인데 얘가 퓨어 베이스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퓨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손톱에 이렇게 미세 홈을 내서 접착을 시키는 어떠한 성분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바비 베이스 젤은 도포를 하실 때 도포하는 기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유럽은 3베이스를 안 쓰잖아요. 왜냐면 1970년대에서 아예 미국 식약청에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인체에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써요, 걔네는.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 젤을 바를 때 퓨어 베이스 젤이기 때문에 도포하는 방법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퓨어 베이스 젤 도포했을 때 좀 원장님들의 스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손톱에 접착을 돕는 어떠한 성분도 없습니다. 퓨어 베이스는 그냥 원장님들의 기술력으로 도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바비가, 이건 제가 라방에서 왜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바비는 왜 그러면 퓨어 베이스 젤을 왜 굳이 고집하느냐 하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비 리페어 젤 시스템 하실 때 좀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음날 홀라당 벗겨져서 오신 분들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케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이 그림은 이때 안 쓰려고 했는데. 왜냐면 얘도 손가락입니다. 보이시죠? 루즈 큐티클이 형성이 됐을 때, 이건 그림은 그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큐티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큐티클은, 자 보세요. 손톱도 녹이는 산이 큐티클 따위를 못 녹일까요? 아주 잘 녹입니다. 그래서 케어가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돼도 3베이스 썼을 때는 유지력이 나와요. 근데 퓨어 베이스 젤은 정직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각질에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또 훌러덩 벗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르는 거네 이게 아니고, 오늘 그냥 시술하는 방법을 꼼꼼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먼저 손을 주세요. 목소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여기는 이따 리페어 젤 보수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문질문질 치덕치덕. 네, 맞아요. 문질문질 치덕치덕 맞습니다. 자, 보시면 케어를 한 상태에서요, 쉐입을 살짝 잡고, 제가 이것도 하나 발견했어요. 원장님들이 쉐입 잡을 때 우리 비벼서도 잡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비벼서 잡다 보면 이게 후리 엣지 표면이 되게 매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베이스 젤이 잘 밀착이 안 되는 경우도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 방향 파일링 하세요, 이건 아니고요. 한 방향 파일링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양방향 파일링 하세요. 양방향 하고 싶으면 양방향 하세요. 괜찮아요. 네. 하시고 나서, 물론 저희 시험에서는 양방향 하면 큰일 납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일방통행입니다. 자, 보시면 샌딩으로 에칭을, 아까 말씀드렸죠. 3베이스는 산 성분이 손톱에 침투해서 베이스젤에 접착을 돕지만 퓨어 베이스젤은 그런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표면에 에칭을 살짝 주세요. 그리고 나서 후리 엣지 부분도 살짝 에칭을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먼지 털고요. 그리고 나서 무수 에탄올, 저희는 입니다. 그래서 무수 에탄올을 이렇게 삼각형, 무수 에탄올은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에탄올이에요. 네. 그래서 무수 에탄올로 이런 식으로 살짝 꾹꾹 눌러서 손톱 표면의 유수분기를 제거해 주세요. 보시면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제거해 주세요. 양이 많았네요.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큐티클 라인을, 각질을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만약에 기존의 뭐 습관대로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해버리시면 손톱 주변에 있는 유수분기까지 같이 없어지다 보면은 다음날 내가 애써 해놓은 케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 주변의 피부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꾹꾹 눌러서 유수분기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비 베이스 젤 도포해 볼게요. 프라임 베이스 하나가? 이거 하고 나서 하려고. 자, 바비 베이스 젤입니다. 보이세요? 브러쉬가 손톱에서 느낌이 나셔야 돼요. 이 브러쉬 모 끝 있죠? 이 끝이 손톱에 다 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도포하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서 도포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비 베이스 젤로, 이 퓨어 베이스 젤로 베이스 젤을 나의 기술력으로, 온이 나의 기술력으로 접착시킨다 생각하시고 베이스 젤이 다 스며들게끔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서 후리 엣지까지 도포해주세요. 큐 하겠습니다. 30초. 자, 그 다음 단계 베이스 커버 젤. 네. 베이스 젤과 베이스 커버 젤, 꼭 베이스 커버 젤을 중간에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꼭 해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맞아, 오늘 자료 많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보시면 베이스 젤의 밀도는 이렇게 커요. 그러다 보면 이 틈이 많겠죠. 그 틈에 들어가는 밀도가 바로 커버 젤이에요. 커버 젤이 또 그 틈을 메꿉니다. 그리고 빌더젤, 커버 젤과 베이스 젤의 밀도는 또 우리 빌더젤, 밀도가 높은 빌더젤이 또 쏙쏙쏙쏙 들어가서 메꿔요. 그러다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화분 심으실 때 돌 깔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흙 넣고 했던 것처럼 그런 단계와 과학적인 밀도와 점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는 꼭 같이 써주셔야 돼요. 중간에 커버젤이 오히려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빌더젤 도포하시기 전에 커버젤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비 베이스 커버젤 도포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밀도를 이해하고 나서 커버젤 도포할 때도 베이스젤 사이에 커버젤이 잘 들어가게끔, 베이스젤 도포할 때처럼은 아닌데요, 이 정도로 잘 넣어서 후리 엣지까지 도포해주세요. 그리고 후리 엣지를 이런 식으로 또 도포하시면 이 부분에 양이 브러쉬 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자, 30초 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비 베이스 커버젤은 그냥 커버젤이 아니고 되게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손톱하고 같이 움직여요.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매우 약하신 분들한테는 하드한 젤을 여러 번 올려서 보강을 해주시는 것보다 그냥 리페어 젤, 베이스 커버 젤까지만 해가지고 손톱하고 같이 유연성 있게 움직여 주시면 오히려 손톱이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하드한 게 올라가면 깨지는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커버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젤 케어를 할 때 베이스 젤하고 베이스 커버젤까지 단계에서 끝내요. 베이스 커버젤을 제가 한번 미경화를 닦아 볼게요. 닦으면 광택 보이시나요? 웬만한 탑재 수준의 광택은 나와요. 그래서 굳이 탑재를 바르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내셔도 돼요. 자, 같이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까요? 손톱? 여기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여요. 네. 이러면 다른 젤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폰젤 타입의 빌더젤 같은 경우는 깨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얘는 절대 안 깨져요. 진짜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또 베이스 커버젤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글리터나 데칼의 요철 커버하는 데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림 한 번 더, 이제 빌더젤을 도포할 건데요, 빌더젤 도포하실 때 브러쉬 테크닉을 다들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두껍게 올라가요, 큐티클 라인이, 아니면 빌더젤 끌어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자, 이게 손톱이고요, 저도 손가락입니다. 손톱이고요, 우리 빌더젤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여기서 내려서 이 방향, 이 방향 끌어오실 때 정 힘드시면 이런 방향, 그리고 이쪽 위에서는 또 끌어올려서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U자로 이런 식으로 브러쉬 테크닉 해주시면 돼요. 네. 빌더젤을 올리기 전에 미경화해서 안 닦아도 돼요. 네네네, 미경화 안 닦아도 돼요. 근데 지금 미경화를 닦은 이유는 빌더젤의 광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경화를 닦았습니다. 네. 커버젤의 광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닦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안 닦는 게 빌더젤의 유지력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보이시면 이제 좀 많이 사용하죠. 핑크 빌더젤. 빌더젤 벌써 이만큼이나 썼네요. 네. 핑크 빌더젤로 시술을 할게요. 핑크 빌더젤 같은 경우는 조금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컬러감이 고급지다고. 보시면 밀도 보이세요?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네, 밀도가 이 정도입니다. 점도죠, 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정말 안 떨어집니다. 조청 같아요, 조청. 그런데 그러면 붓자국 너무 많이 남고 레벨링 잘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바비 빌더젤은 그런 단점을 다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떨어뜨리시고요, 밑으로 끌어오시고 옆으로 가시고, 빌더젤 도포하실 때는 브러쉬의 윗면에는 젤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 이런 식으로 끌어주시고요. 그래서 또 살짝 올려서 큐티클 라인은 얇게. 큐티클 라인에 너무 똥똥하게 올라가면은 아트할 때도 안 예쁘고, 턱이 많이 지면 또 길어 나오면서도 안 예쁘거든요. 또 그 부분에 턱이 많이 생겨서 손님이 어디 옷 같은 데 걸려서 리프팅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포 없이. 저 되게 쉽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레벨링 되게 잘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후리 엣지, 마모 잘 되는 후리 엣지 부분 있죠.
이 점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점도를 이용해서 보이세요? 후리 엣지 이런 식으로 약 1mm 정도 폼지 없이 연장되세요. 마모 제일 잘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감싸주세요. 점도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레벨링 벌써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레벨링 되게 잘 돼요. 이렇게 끌어주시고요. 끌어주시고 30초 큐어 하겠습니다. 60초 큐어 해주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빌더젤의 양에 따라서 좀 어떤 원장님들은 습관에 따라서 빌더젤을 너무 두껍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60초로 큐어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빛 에너지가 쑥쑥 전달이 돼야 되니까. 빌더젤은 꼭 바비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죠. 리페어젤 시스템을 하실 때는 무조건 바비 베이스 라인을 쓰셔야 돼요. 근데 뭐 클리어 빌더나 이런 걸 하실 때 뭐 요철 커버나 그러니까 오버레이 개념이나 뭐 연장을 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바비 베이스 웬만하면은 그 라인으로 특히 손톱 연장, 저처럼 연장하실 때는 이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다 보면은 퓨어 베이스로 하는 게 아무리 좋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유지되는 기간에 다른 뭐 3베이스나 이런 걸로 만약 유지를 그 도포를 하시면은 유지가 되는 동안 산에 의해서 손톱이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 목적은 퓨어 베이스 젤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 바비 리페어 젤 시스템은. 그리고 퓨어 베이스 젤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페어 젤 시스템으로 얇아진 손톱의 유수분기나 이런 걸 완벽히 차단하고, 요즘에 손님들 보면 손톱이 얇아져서 오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는 좀 죄송한데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런 네일리스트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얇아진 손톱 젤레 몇 번 받고 얇아졌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손님이 그 얇아진 손톱을 살면은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들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진짜 살기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님한테 리페어 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님을 위해서. 그런 손님한테 또 3베이스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유지력 때문에. 그래서 손톱이 건강하게 자라나오는 동안 수분의 그 손톱의 탈수를 막아주면서 건강하게 퓨어 베이스 젤로 이 리페어 젤 시스템을 해놓고 건강하게 자라나올 때까지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컬러를 도포하실 때는 애칭을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애칭 줄 거 없이 되게 완만하게 시술이 되고 컬러를 도포할 게 아니라서 그냥 탑젤을 도포하고 또 프라임 베이스를 이용한 리페어 젤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핑크 빌더즈 색깔, 자연 네일 색깔. 확연한 차이 보이시죠? 이 건강해 보이시죠? 네. 자, 보시면 이거는 바비 펄 탑젤이에요. 탑젤 안에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페어 젤 시스템만 하고 끝나시는 분들한테 컬러에 대한 아쉬움이 남으시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펄 탑젤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노나이프고요. 바비 탑젤은 다 미경화가 안 났습니다. 보시면 보이세요? 이 미세하고 고급진 펄감. 제가 바비 홍보하려고 하는 거 진짜 고급져서 제가 고급지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핑크 빌더 젤도 보시면 진짜 무슨 시럽 컬러 해놓은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색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페어 젤 시스템 1차 끝났고요. 네? 아니요, 30분.